예. 오늘은 그 심화반에서 주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그 다음에 심화반에서 한 이런 식의 학습 루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살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심화반은 보통 이렇게 한 주에 7주 중에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거의 비슷한 타임 스케줄을 가져갑니다. 중간고사를 여러분 어제 보셨던 200분, 400분 보셨던 거기서 딱 200분까지만 끊어서 동일한 환경하에 보신다고 시험을 치르신다고 보면 돼요. 1교시 시험을 13문제 주어지고 10문제 선택하고 2교시 시험 6문제 주어지고 4문제 선택해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오전 9시부터 시험을 진행하죠. 보통 여기서 이제 9시 5분, 9시 10분 홀레벌떡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합격하기 정말 힘들고요. 한 8시 반, 아무리 못해도 8시 반까지 와서 여러분 어제 하셨던 것처럼 미리 1교시 문제 하나 풀어보고 손목 풀기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시 40분 되면 이제 오전 1과는 끝납니다. 12시 40분 되시고 나서 식사하러 가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멘토들은, 심화반 멘토들은 1, 2교시 여러분 보셨던 거 답안지 채점을 모두 다 진행을 해요. 거기까지 진행한 오후 2시, 오후 2시는 힘들고 오후 3시 정도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채점이 완료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께 그날 드렸던 1, 2교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왜 멘토가 이 문제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문제의 중요 키워드, 중요 개념 뭐였는지, 그리고 이거를 답으로 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토픽에 대한 지식 전달 강의가 아니고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 주변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제시를 해야 내가 점수를 고득점을 나가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려요. 물론 토픽에 대한 강의도 가볍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 한 오후 5시, 6시 사이가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그럼 이제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진행해요. 토픽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토픽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요. 둘 다 동시에 하기에는 시간상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또 토픽 토론을 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토픽 토론을 할 경우에는 그 조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공유를 해요. 멘토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직장 경력이 있고 그런데 뭐 멀티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는 멘토가 갖고 있는 경험도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근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는 서로가 경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내 경험과 내가 공부했던 것을 같이 얘기하고 토론했을 때 그 효과도 꽤 무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제 봤을 때 내 수준에서 내 시야에서 봤을 때 그거를 전달을 했을 때는 그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토픽 토론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토픽에 대해서 강의를 또 진행을 해요. 토픽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는 보통 차주 진행할 과목, 뭐 다음 주 오늘 보안이 있죠? 다음 주 오늘 예를 들어서 COS다. 그럼 COS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요. 오늘 강의를 하고 그 강의한 것에 대해서 개념과 주요 키워드 제시해야 될 거 그런 것을 쭉 강의를 해드리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댁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시험 준비를 하죠. 심화반에서 주로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쉽게 이해는 되시죠? 네. 이 심화반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 여기서 그 강평야반이라고 있는데요. 강남 평야야간.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기술사 과정, 우리 ICT 분야에서 기술사 과정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평일반일 거예요. 그 반 같은 경우는 이 반 정도가 잘라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주간고사와 이 답안 멘토링, 답안 설명에 대해서 왜 이걸 출제하고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한 날 진행하고 그 다음 날에 그 답안에 대해서 멘토링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반 정도 분할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강평에는 평일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주말에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갖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16주에서 18주 동안 진행이 돼요. 16주에서 18주 동안 진행되는데 보통 우리 ITP 심화반은 스프린트 과정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과정 혹은 엑기스 가장 코어되는 과정을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시 한번 돌려요. 그러니까 두 번을 돌리죠. 두 번을 돌리면은 아무래도 반복을 한 번 더 하게 되니까는 좀 더 많은 지식과 그 스킬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강정민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낙오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안타깝게도 그냥 버티면 되는데 왜 낙오되는 게 많을까? 심화반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스타일을 좀 맞춰주시면 좀 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필반에서 토픽을 만약에 보시면 토픽이 몇 개라고 하셨죠? 아까?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400개 되는 토픽에 대해서 뭐 키워드 하나, 둘, 셋, 뭐 많으냐 뭐 3개, 6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부하시고 외워서 다음 주 와서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심화반에서는 토픽이 어떻게 늘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토픽의 키워드가 다시 그게 토픽이 되어버려요. 어처구니가 없죠. 내가 지금 400개의 토픽을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키워드들이 다시 토픽으로 올랐으니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문제 중에 나 저거 처음 듣는데 그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 중에 키워드였던 것들이 많아요.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은 그게 키워드였어요. 사실 그 키워드가 토픽으로 올라와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시험이 구성이 되냐면은 처음에 저 상위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한 뭐 클라우드다. 그 클라우드가 있으면은 클라우드의 키워드가 뭐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이런 게 키워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토픽이 되잖아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런 게 토픽이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점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넓어지면서 토픽 내가 이전에는 키워드로 공부했던 게 토픽으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벌써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에 공부하셨던 게 한 40개, 50개 정도 되었는데 이게 심화반을 가보니까는 토픽이 키워드가 토픽으로 올라오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SN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실제 그 AI 하시면서 스파이크 뉴럴 네트워크 그거는 AI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셨던 토픽들까지 깨니까는 토픽 커버리지가 확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서 심화반 가서 미쳐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토픽을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러프하게 계산해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심화반에서 진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50개 정도의 토픽을 본다고 할 때 150개의 토픽을 다 보실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150개의 토픽을 다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하나의 토픽을 잡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돼야 다음 거를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개념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봐요. 그래서 어떤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냐면은 처음에 공부를 딱 시작하면서 주간 과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서브노트 우리 ITP 다 하시면은 보통 3+2 동영상 과정 다 하시잖아요. 거기 안에 서브노트
그 동영상 강의 진행하는 서브노트들이 이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각 심화반 가면 또다시 심화반만의 갱신된 서브노트를 또 드리잖아요. 그 풍부한 자료가 많잖아요. 그것을 끄집어내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토픽 한 토픽 공부를 시작해요. 다행히 내가 읽고 나서 바로 이해되면 좋겠지만 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전혀 그 분야에서 일하지도 않았었고 지금 처음 듣는데 옆에 사람은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 지금 죽을 등 살 등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나처럼. 근데 나는 왜 이해가 안 될까? 토픽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거 갖고는 내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거는 맞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는 토픽 하나하나가 책 한 권짜리인 내용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거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압축해 놔서 그 압축한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는 여러분들한테 3+2 동영상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이러니까는 요 개념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토픽에 접근할 수 있도록. ITP만의 장점이죠. 그 동영상 강의까지 같이 해서 학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는 물론 대중에 우리가 바보는 아니니까 대중이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뭐 별거 없네 그러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라고 착각을 하고 구글링을 하고 자료를 검색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야 외울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게 하루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은 걸려요. 최소한. 심지어 어떤 거는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양자 특성을 찾는데 그걸 공부하는데 일주일을 양자 특성만 계속 공부했어요. 도대체 양자 중첩은 뭐야 막 그러면서 그것만 찾아보는데도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토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 안에 내가 자료를 찾아서 이해를 하면 사실은 되게 해피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일주일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는 토픽이 50개를 절대 못 넣어요.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한다고 토픽에 대해서만 공부한다고 하면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한다고 하면은 4개 정도 만약에 6개 토픽이죠. 좀 더 치면 한 7개의 토픽. 왜 그렇게 되냐면 그냥 쉽게 이해되는 토픽도 있잖아요. 최소 인간적으로. 얘는 쉽네 이해되네 그런 토픽들. 그런 것들을 합치면은 7호 35 많아야 30개 겨우 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을 때 30개 넘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20개만 해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00개, 150개의 토픽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미친 짓이죠. 그거를 지금 해내야 돼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인간은 해내고 나는 못 해내요. 왜 그러냐. 그리고 요거는 거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잖아요. 주간화에 와서 시험을 보면은 못 써요. 내가 30개를 열심히 했는데 그나마 기억나는 건 목요일, 금요일 봤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월요일, 화요일 봤던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설명하려면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는 이해를 했으니까 설명은 하겠어요. 근데 답안으로는 못 써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일단 매빙하우스 망각곡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하루 지나면 거의 다 기억을 못 한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봤던 거는 당연히 기억을 못 하죠. 거기에 일단 토픽 커버리지 자체가 짧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토픽에 대해서 그 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토픽은요, 어느 놈 하나 지 혼자 잘났다고 아무 기술 없이 지 혼자서 홀로 서 있는 그런 토픽이 없어요. 백그라운드에 뒤에는 서로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요 로봇 요 그림을 이해를 하려면요, 사실은 이 옆에 있던
얘를 이해해야 돼요. 얘를 알아야 얘를 이해해요. 또 얘를 이해하려면 이 옆에 있던 요네들을 또 이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봇 얘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뭉치를 다 최소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냐면은 얘를 우리 토픽 시험 준비하듯이 그런 이해가 아니고 얘가 뭔지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이해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돼야 얘가 이해되는데 얘 밑에 이해될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얘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찾는 게 사실은 얘를 찾는 게 아니고 나중에 찾다 보면은 얘네들을 찾아요. 그나마 이렇게 눈치를 채고 내가 지금 얘를 모르고 있어서 얘 때문에 이해 안 되네. 얘를 찾아가는 거는 그나마 빠른 거예요. 눈치를 채고 찾아가는 거. 그나마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처럼 감각 없는 사람들은 두세 시간 계속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애초부터 토픽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근거리 무슨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근거리 서비스를 하려면 통신 분야, 뭐 저번 주에 하셨을 것 같은데 통신 분야면 NFC, 직비, 블루투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블루투스에 대해서 제가 시험지 답안으로 써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장난하니 그럴 거잖아요. 근데 블루투스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근거리 서비스가 가능해. 이해해. 이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블루투스가 뭔지, 직비가 뭔지, NFC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근거리 서비스 얘를 이해하려면 밑에 얘 세 개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얘는 이해 절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 방법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저는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아무리 내가 이해를 못해도 30분 이상 넘기지 마세요. 20분 정도 최대한 레커멘드 드리는 거는 20분 이내. 그냥 타이머 딱 켜놓고 내가 그 토픽을 봤는데 내가 서브노트건 ITP 동영상 강의를 듣던 뭐래든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심화반에서 강의를 들으시던 간에 그 토픽을 이해하려고 공부하려고 봤는데 20분을 해도 이해가 안 됐다. 그거 2시간, 3시간 봐도 이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뒤에 뭔가를 이해해야만 걔가 이해되거든.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정도가 있고 키워드는 얘래. 그냥 그 정도만. 근데 한 5개 보다가 보면은 한두 개 정도는 좀 쉽게 이해가 돼요. 몰랐던 내용인데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장을 만들어서 암기장에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브노트 양, 우리 지금 ITP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브노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양을 마지막에 그 서브노트만 보시면요. 한 달 내내 잠 안 자고 보시면 한 번은 보실 거예요. 여러 번 봐야 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액기 쓰인 것만 내가 뽑아가지고서 암기장에 적으셔야 돼요. 암기장에 내가 반드시 답안에 얘는 쓸 거야. 키워드. 그 다음에 얘 개념은 정확하게 뭐야. 개념이 흔들리면은 그 점수를 잘 못 받아요. 개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이 구성도가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 구성도까지. 저도 웬만하면 구성도도 그냥 그 자리에서 외우세요. 그냥 안 외우 암기장까지 굳이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마음이 불안하니까는 항상 갖다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하면 20분 내에 한두 픽당 20분 내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고. 그러면은 150개 정도의 토픽을 보시면은 이해하는 게 한 20개밖에 안 돼요. 내가 사람인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 수준이 좀 한심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안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그거를 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돌리시잖아요.
그럼 그 20개 이해됐던 것들이 걔네들이 나머지를 도와줘요. 걔네들 때문에 내가 처음 해봤을 때 이해 안 됐던 10개가 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리다 보니까는 20개 처음에 봤던 이해됐던 20개 있잖아요. 걔네들은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보니까는 다시 기억 속에 남아요. 암기도 자연적으로 돼요. 반복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거를 몇 번 하시고 나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걔는 내가 알아야 되는 필요가 없는 것을 좀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내가 알고 있는 토픽의 키워드만으로 찾을 그 충족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구글링을 하시면은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70개, 80개는 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한 첫 심화반에서. 근데 여기서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멘토님들이 심화반 멘토님들이 중요한 거 그다음에 얘는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셔야 돼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주거든요. 얘네들은 시간 있으면 보세요. 뭐 그렇게 좀 빼주기도 해요. 중요한 거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거 그 정도만 다 보셔도 심화반 한 번에 바로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반 한 번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토픽량이 어마어마한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토픽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토픽에 대한 스터디.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하루에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그런다? 애초에 불가능해요. 내가 이거를 한 적이 없는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한 토픽 가지고 이게 이해 안 되면 다음 토픽을 안 봤어요. 이 토픽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픽 하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쓸 수가 있어요. 딱 이틀만. 3일 지나면서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서 못 써요. 그래서 월화 봤던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들 오시면 디플반 오시면은 두 문제는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썼던 셀트했던 두 문제만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꾸역꾸역 외워가지고서 겨우겨우 버티잖아요. 절대 공감하시죠? 사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장 만들었잖아요. 그 암기장은 최소 월 1회 정도는 반복되게 사이클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월 1회 사이클을 맞춰주는 거는 매월 한 달 주기로 우리 ITP에서 모의고사가 진행되거든요. 그 모의고사를 볼 때 내가 그동안 봤던 거를 한번 리뷰하고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맞추면 시간 사이클이 딱 맞아 떨어져요. 내가 봤던 거를 테스트할 수 있고 간략하게 뭐 ITP 제가 모의고사 진행을 해서 ITP 모의고사가 다른 데보다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제 유술사님이 이제 적중률 해서 뽑아줬는데 이번 정보관리에서만 보니까 한 41%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뭐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전치 모의고사 문제도 적중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10년 전 모의고사 문제 누가 봐요? 우리는 뭐 해야 1년 정도 모의고사만 갖고도 지금 41% 그렇게 나온 거라고. 엄청난 그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의고사 출제할 때 출제하는 기술사님들을 한 2달 전부터 이미 섭외가 완료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 한번 해보세요. 출제하고 그거를 출제한 대로 바로 족족 내는 게 아니고 멘토진들이 모여서 다시 검토를 해요. 리뷰를 해서 이 문제는 좀 나올 가능성이 너무 좀 희박하다. 나올 수는 있는데 희박하다. 다 쳐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는 기술사님 되게 힘들어하시죠. 그러고 출제하시고 나서 그걸 한 2주 거쳐요. 2, 3주. 엄청난 장기간 동안 계속 다시 쳐내고 다시 쳐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모의고사 한번 치르기 위해서 문제 나오는 수는 50개가 넘어가요. 필요한 거는 그 반 정도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2배수 이상 가까이 2배수 가까이 문제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걸러낸 좋은 문제들만 엄선해서 내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에 집중하시는 게 좋죠. 좋은 문제들과 좋은 해설지니까. 해설지도 지금 여러분들 디필반 딱 끝나고 심화반 처음 딱 가시는 딱 그 수준에 맞춰요. 용어도 축약된 거 다 잘라내고
옆에 병행 표기 다 하시라고 쉽게 보시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그 좋은 모의고사의 사이클에 맞춰서 이 암기장을 돌리시면은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도 한번 정리가 되고 반복도 되고 결국 그 모의고사에서 나의 실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이클 그 토픽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픽 공부를 하실 때 암기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암기장 만드는 샘플이거든요. 아마 심화반 가시면은 이런 암기장 샘플들을 여러 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픽명을 적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프라이어티를 옆에 표시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프라이어티를 표시하면 나중에 엑셀에서 필터링 걸어서 뭐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전체 다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봐야 될 거. 그럼 A급만 딱 필터링 걸어가지고서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픽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쭉 뽑아가지고서 보게 하고 옆에는 정확한 개념, 그 다음에 키워드, 필요할 경우 다이어그램, 구성도까지 이런 식으로까지만 하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상하면은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무리고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토픽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이거 하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가려는데 막 그 뭔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 있죠. 가스레인지에다가 주전자 물 얹어놓고 끓여놓고 그냥 불도 안 끄고 그냥 집에서 나와버린 느낌. 뭔가 큰 사고가 터질 것 같고 내가 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불안불안한 느낌. 그게 되게 강해요. 처음에 이렇게 15분 이해 안 돼 그냥 끊고 넘어가는 거 이게 힘들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저처럼 오래 공부해요. 저도 그 밤늦게까지 되게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래 많은 걸 이해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여기까지는 이해 다 되시죠?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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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토픽에 대해서 키워드를 잘 모른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암기장에 넣는 게 낫냐, 빼는 게 낫냐, 그거죠. 개념 정도가 이해되면 넣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 어차피 다음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암기장은 한 번 만들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다시 볼 때 암기장 다시 보면서 암기장 다시 개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이 토픽이라는 게 얘가 좀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전 기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한 요 정도 5가지만 알면 됐어요. 근데 이게 자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문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고 그다음에 의견 사설 같은 데서 의견도 나오니까는 5개만 알아도 됐던 게 이제는 10개를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할 양이 늘어나요. 아무튼 간에 어차피 나중에 개선을 할 거고 지금 그거를 보기는 해야 될 거니까는 키워드 하나가 이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빼는 것보다는 같이 넣어서 눈에 자꾸 익어주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15분 만에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 토픽하고 많이 친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친해지고 개념에 대해서 좀 가까워지고 그 기술에 대해서. 이거를 2~3번 사이클 반복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순간 더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요, 토픽이. 다른 거 궁금하신 분? 이렇게 토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합격을 할 것이냐? 절대 못하죠. 토픽을 다 알아도. 아, 애기가 하나가 있죠. 이 애기가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 분은 심장에 대해서 그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의대 나와서 심장병 수술 전문 심장병 수술만 여러 번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의외로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교수님은 의대 교수님은 심장 수술을 딱 한 번만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신 요 옆에 분은 심장 수술 한 300건 이상 했어요. 다 성공하셨고 누구한테 수술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이죠. 꼴랑 아무리 머릿속에 든 게 많아도 꼴랑 한 번 한 거 그 사람한테 내 몸에 칼을 찔러라고 하고 싶겠어요? 불안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수술을 받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게 많아도. 심지어 머릿속에 그 심장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 근데 수술만 잘하면 돼.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거 맞지는 않는데 과도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까지 말이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는 토픽을 많이 공부하면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토픽은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답 쓰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는데 그 답안지를 훌륭하게 채우실 수 있다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고 나오신 그 답안지를 보고요, 채점자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지식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정확하게 체크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신 내용만 확인해요. 여러분들이 비록 공부하신 시간이 뭐 아직 2달도 채 안 됐지만은 한 4주 정도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진 경험을 다 녹아내서 답안지를 잘 쓰고 나오셨으면요, 분명 고득점을 받을 거예요. 엄청난 고득점을.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보는 관점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토픽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거를 다 잘, 시험도 잘 볼 거고 실전도 가서 잘 볼 거고 그래서 결국엔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내가 공부했다고 해서 잘 쓰는 건 아니더라. 그게 이제 감이 오시죠. 토픽과 키워드는, 그리고 이해하는 거는 내가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 그게 그 자체만으로 합격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답안지를 잘 쓰므로 해서 답안지를 보고 내가 평가를 받고 채점자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기술사가 돼야 해 해서 뽑아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안타깝게도 그거를 보여줄 길은 하나도 없어요. 관점을 바꿔주셔야 돼요. 답안지를 잘 쓰기는 게 결국에 최종의 목표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희 강정현 멘토님이 계속 답안지 쓰는 거, 뭐 금요일날 세트 내드리고 하는 거,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심화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금요일에 안 내고 과정 한 주 끝나는,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반이면 토요일 저녁, 일요일 반이 일요일 저녁, 그때 이미 과제가 나가요. 그때 과제가 나가서 한 과제도 뭐 적은 주는 3개, 많은 주는 한 5개. 저기 탑반은 좀 더 많아요. 일요일날 지나간 탑반은 거기 뭐 되게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고요. 그거를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인식하니까. 그런 셀프 테스트 하는 게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 훈련하는 가장 첫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포커싱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토요일날 나오셔가지고 답안지 쓰는 거 그 잠깐 25분 50분 하셔가지고 답안을 어떻게 잘 쓰겠어요? 안 되죠. 그 전날 혹은 월요일 날부터 쭉 답안지를 계속 써오신 분들이 답안지를 잘 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답안지를 계속 많이 써보신 분들이 빨리 합격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실은. 공부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답안지를 얼만큼 열심히 써보셨느냐, 그게 합격 여부의 승부를 갈려요. 공부만 많이 하신 분은 55점 넘어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55, 56. 근데
공부보다 답안지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오히려 57, 58 가요. 답안지만 열심히 썼는데 공부를 좀 등한시했는데 공부를 하시면은 60점이 넘어가죠. 처음에 여러분들 답안지 그 강의 들을 때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답 진실로 갈면 되니까는 처음에 불아치라고 내용에다가. 그거랑 좀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셀프 테스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저희 반 같은 단합반 같은 경우는 셀프 테스트가 그 합격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필반에서 해주셔야 될 거는 1분 안에 그 10분 안에 한 문제를 다 채워주시고 25분 안에 2교시형 한 문제 채워주시고 이거 도달하시면은 심화반 와서 버티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채워주셔야 될 거예요. 시간 안에 다 쓰기. 시간 안에 다 못 쓰시는 분들은 그 뭐 저한테도 좋고 오시는 다른 멘토 기술사들한테 좋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 안 써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물어보세요. 아마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 다 채우면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답안지 품질 올리기가 들어갑니다. 맨 먼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좋은 답안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좋은 답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듯이 일단 고기를 먹어봐야죠. 고기 맛이라는 게 어떤지 그거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평가하는 능력을 갖기 전에 고기를 많이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모범 답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각 심화반을 가면요. 그 기수별로 모범 답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셀프 테스트도 있고요. 주간고사 봤던 모범 답안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면은 RTP에서도 모의고사에서 모범 답안 다 스캔해 가지고서 다 공유해 드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답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그 내용을 답안지를 그대로 복사하는 수준으로 똑같이 베껴 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요. 이 사람이 사기친 게 안 보여요. 다 써봐야 돼요. 그쵸? 네. 이거 내용이 별로 없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훌륭해요. 답안지 내용이. 근데 이렇게 따라 쓰면은 뭐야?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네.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제가 만든 모범 답안도 그래요. 제가 만든 것조차도. 제가 이 사람 잘 썼어요 하고 모범 답안으로 뽑은 제가 멘토로서 우리 반 심화반 이렇게 뽑은 답안조차도 그런 답안 많아요. 그거는 답안을 잘 쓴 답안이에요. 어떻게 답안 형태를 가져갔는지, 답안 제목 정의는 어느 부분에 썼는지, 어떤 식으로 뭐 표를 어떻게 그려서 제목을 구성을 했는지, 그림은 어떻게 그렸는지 이거를 모범 답안 보고 다 그대로 뺏겨 쓰셔야 돼요. 심화반에서 주로 제가 처음 시키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시면 돼요 해가지고서 이것부터 시켜요. 자는 어떻게 되고 여기서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자를 썼을까 그거 유추해 가면서 썼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강도 한번 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 기술사님 그렇게 썼는데 요 합격한 요 분은 어떻게 썼을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경험 가지고 추론을 해봐요. 키워드는 어떻게 배치해서 채점자들한테 눈에 띄게 만들었는지도 다 따져보시면 됩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 쓰는 것 자체가 1교시 답안 따라 쓰면은 2, 30분 걸려요. 그거 쓰시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그거를 그 사람만의 원래 그 사람의 것이었는데 이거를 점점 내 걸로 가져오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내재화라고 하잖아요. 점점 내가 친숙하게 만들어요. 그 답안. 요 답안, 요 잘된 답안. 점점 내 걸로 만들어요. 이거를 심화반에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필반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악기수에서 셀프 테스트한 답안들 많잖아요. 그중에 좋은 평가 받은 답안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볼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고 기필반 때도 그 답안을 많이 보고 참조하시면은 이미 이 수준에서도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신 거를 하루에 한 셀트씩 꼬박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공부의 과정은 아침에 일어나서 토픽을 선정하고 전날 공부하셨던 거 토픽 돌리고 출근하시면서 토픽 반복하시고 회사에서는 회사 일하면 안 되죠. 우리 그러면 안 그러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다 우리 그 구글링하고 옆에 서브노트 펴놓고 다 그러고 있으시잖아요. 예. 물론 틈날 때 일은 이대로 열심히 하시면서 틈날 때 점심 먹고 앉아서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때 공부 다 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앉아서 정리하실 때 그때 이 셀프 테스트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은 셀프 테스트 할 때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어서 심화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처음부터 하세요. 답안지 처음에다가. 우리 남는 게 용지 아깝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지고 돈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내가 스캔해서 들고 다니. 내가 셀프 테스트 한 거를 내가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혹은 내 멘토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전달하는데 이게 처음 한 페이지씩 안 돼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가지고 다니기. 아무튼 그렇고 이런 셀프 테스트라면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심화반 ITP 카페에서 심화반을 운영하는 반도 있고 저희 반 같은 경우에 다른 카페가 있긴 한데 그렇게 카페에다가 셀테를 올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짧게는 그냥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안 들기도 하고요. 그냥 적절했어 그러면은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려요. 댓글로. 여러분들 그 언택 시험 보실 때 언택 답안지 보면은 이렇게 답안지에다 직접 코멘트 달아주는 경우 있잖아요. 채점하고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글로 써주시든지 주로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드려요. 그거 가지고 다시 개선해야지. 그럼요. 사실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 A부터 Z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세세하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는 다시 개선을 해야죠. 뭔가 작은 상황 아니면은 뭔가 큰 상황에 막혔을 때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게 멘토고 여러분들이 그거 도움 받으려고 아마 심화반 입가하시는 걸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좋은 품질의 답안을 만드는 거는요. 매번 셀프 테스트를 매일마다 하시고 그 셀프 테스트를 여러분들 주간 시험에 반영하시고 주간 시험에 다시 멘토링 받은 거를 다시 그 다음 주간에 반영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연습하셨던 거를 모의고사에서 한번 해보시고 모의고사에서 했던 거를 여러분들 파이널에 해보시고 파이널에 해보신 거를 최종에 해보시면 합격하시는 거죠. 실제 어제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주간고사의 전 기수 우리 그 NS반하고 단합반하고 같이 연합해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심화반에서 봤던 주간고사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파이널 라운드 문제 고르면서 풀었겠네. 이것만 열심히 했어도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여러분들 그 계산해 보시면은 그 주간고사 문제 다 해봐야 500개 토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드린 토픽은 뭐 2000개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만 열심히 집중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겠구나. 어제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주간고사 연습,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연습, 파이널 라운드 요것만 잘하셔도 이 답안만 잘 만들어내셔도 합격하는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공부는 토픽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딱 그거면 끝날 것 같아요. 좋은 답안 사례 훌륭하죠. 제 거예요. 저는 비교를 하라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비교하는 거 옆에다가 분석이라고 하나 탭을 더 쳤어요. 네가 나한테 A하고 B를 비교하라고 그러는 건 둘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지 너 나한테
테스트하는 거잖아. 나 잘 알아. 나 그것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나 답해줄 수 있어. 요 개념적인 적용 분야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 그냥 비교만 해놓지 말고 그 옆에다가 분석이라고 하나 탭을 더 쳤어요. 차별화를 가져가기. 그리고 보통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그림 그릴 때 한 페이지 안에 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군더더기 다 빼내니까는 반으로 쪼갤 수가 있더라고요. 반으로 쪼개고 옆에다가 설명을 같이 써버려요. 그럼 밑에 공간이 남잖아요. 원래 이게 요쪽 그 R1, R2 이퀄 뭐 틀리지가 않다, 다르다 요 부분이 원래 다음 단락에 나와야 되는데 이걸 위에 단락으로 올려버리니까는 밑에 단락 공간이 남잖아요. 남들은 10줄에다가 10줄에다 쓴 게 요건데 이 10줄에 들어갈 거를 반으로 줄였으니 반이 더 남죠. 반의 내용을 다른 내용을 더 채워넣을 수 있죠. 더 많은 내용을 채점자한테 전달할 수 있죠. 딱 겁나 많이 알아. 나 뽑아야 돼.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심화반에서. 그래서 서브노트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답안, 좋은 답안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제공받는 법. 그게 심화반 가시는 그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토픽 공부만 한다? 그럼 그냥 그 ITP 기본 필수만 한번 들으시고 뭐 하실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심화반 가는 것 같아요.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 한 분은 고집이 세요. 자기의 문제점은 자기가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한 분은 귀가 좀 얇아요. 누가 살짝 요거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얘기를 바로 어떻게든지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귀가 얇으신 분.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귀가 얇은 사람이요. 네. 제가 두 케이스 합격한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앞에 고집이 강한 사람 10년째 공부하고 있는 사람 봤고요. 귀가 얇은 사람 한 4년째 공부하고 있는 사람 봤어요. 합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고집이 강한 사람 두 분 다 이제 합격을 못 할 거다 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귀가 얇은 사람, 귀가 얇은 분들은 모든 멘토링을 다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모든 합격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요. 열정이 대단해요.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 중에 누가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분 집 앞에 딱 서 있어요. 와, 같이 공부하던 사이니까 서로 얼마나 친하겠어요. 끈끈하고 같이 고생한 그건데, 그리고 먼저 합격한 사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미안해요. 먼저 연락 못해요. 미안해서. 일단 와봐. 불러놓고 네가 어떻게 공부하고 뭐가 효과적이고 네가 공부한 자료들 다 내놔볼게. 원래 다 그래요. 심화반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공부하는 그 스터디 메이들끼리 자기가 공부 합격하고 나면은 공부한 자료는 친한 분들한테 서로 주고 그래요. 어차피 그 사람 갖고 있어봐야 뭐 어디 쓰려고 쓸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 합격했는데 뭐 그 공부 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나는 신문 기사를 많이 봤더니 이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 강글 넣을 때도 신문 기사를 좀 활용했고 2교시 1단락 쓸 때 신문 기사 넣어서 요새 배경이 이래.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이런 거를 넣었더니 그 부분에서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 그럼 귀가 얇은 분들은 그때부터 신문만 봐요. 딴 걸 안 해. 자기가 부족한 거, 그게 부족한 것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신문만 봐요.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멘토링을 들으면은 표 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대. 다른 멘토 교육사가. 표 치는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맨날 표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이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그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계속 꾸준하게 봐준 사람들은 여러분 심화반 멘토님들이거든요. 그날 하루만 우연찮게 표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흘려듣거나 아니면은 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멘토링을 받았는데 멘토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거기에만 쏠려 있어요. 아니 왜 그것만 연습하세요? 네, 어디 가서 멘토링을 들었는데 표가 영 마음에 안 든대요. 아니 훌륭하세요 이미. 그래도 마음에 안 든대요. 정작 멘토 말은 안 들어. 귀가 얇은데 정작 본인 멘토 말은 또 안 들어. 좀 신기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멘토링을 많이 해도 안 적어요. 적자생존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답안지에 써야 된다. 저는 적자생존은 멘토가 하는 말을 멘토링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멘토링 한 거를 이렇게 어떤 특정 어플에다가 무조건 써라. 이력 관리를 시키거든요. 여러분들도 멘토링을 받을 때 멘토링에 대한 이력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간고사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내가 멘토링을 들었는데 전주에 들었던 멘토링을 내가 또 듣고 있다. 내가 게으른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을 들였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노력한 방향이 틀렸거나 그럴 때에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멘토하고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똑같은 멘토링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요런 행위를 했어요. 근데 똑같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거를 강구해야 될까요? 이거를 해야죠. 그런 거를 해주려고 여러분들의 심화반 멘토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1년 이내에는 합격할 거라고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빠르면 6개월. 또 결국에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니까 썬데이로 표시했지만 토요일 반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중간고사 보고 오답 노트를 만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멘토링 들었던 거 다시 멘토링 이력 관리를 하시고 그거를 그 주간에 셀프 테스트 하시면서 그 들었던 멘토링 내용을 내 답안지에 셀프 테스트 하는 답안지에 계속 반영을 해야죠. 그 주 내내 계속 스터디 하시고 토픽 공부하시고 매일마다 셀프 테스트 하시고 만들어진 암기장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암기장도 계속 반복해 하시고 그러고서 다시 그 결과를 주간고사 보시고 요 과정 사이클을 계속 하시면 돼요. 단순하죠? 이거 외에 다른 거 하시면 안 되죠. 친구들을 자주 만나신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한잔 하신다든지 힘듭니다. 합격하시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그거를 겪어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좀 생각하시기 힘드셨거나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질문. 피곤하시죠? 질문이 없으면 이대로 끝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저희 반은 저번 기수가 10명이었어요. 보통 멘토가 한 명 있는 반 같은 경우는 보통 15명? 그 다음에 멘토가 2명 있다가 한 20명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얘기가 틀린 게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영등포 아지트 같은 경우는
거기는 멘토님들이 2번씩, 한 번에 2번씩 있는데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이제 막 그 영동 프로젝트를 이제 막 오픈해가지고서 그래서 인원이 좀 작아요.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네. 네? 많죠. 네. 그거는 이제 심화반마다 조금 틀린데 어떤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건 멘토마다 이제 그 각 반 분위기마다 좀 틀려요. 어떤 반 같은 경우는 섞어요. 섞으면은 장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의욕만 있으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요. 같이 하니까. 근데 안 섞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도토리 키재기 우리 서로가 몰라. 서로가 좋은 답안은 이게 왜 좋은 답안인지 왜 이 토픽을 봐야 되는지 우리 서로가 모르니까는 서로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서로 섞어요. 보통. 섞으면은 처음엔 힘들어요. 막 저 인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역전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심지어 그 저 처음 우리 단합반 열었을 때도 한 분이 처음 이제 같이 같이 이제 멘티로 이제 등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이제 이분은 합격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찍은 분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내공이 높았는데도 운이 잘 안 따라니까 한 1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자기 뒤에 온 뒷필반에서 막 끝나고 오신 분들 막 바로 다 합격시켜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뭐 차이가 있다? 당연히 차이 있죠. 예, 금방 따라잡으실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심지어 요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심화반에서. 그래도 잘 출근하세요. 출근은 일단 잘 해주세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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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기록 중지.